헬렌 켈러의 연표 1880년 6월 27일 엘라바마 터스컨비아의 아이비 그린 농장에서 아서 H. 켈러와 케이트 애덤스 켈러 사이에서 태어나다. 생후 19개월 때 뇌막염에 걸려 위와 뇌에서 급성 출혈 진단을 받는다. 이 병의 후유증으로 인해 그녀는 평생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된다. 1886년 7세 어머니 케이트 켈러는 찰스 딕슨의 아메리칸 노출하는 시청각장애인 로라 브린맨의 성공적인 교육에 관한 글에 감명받아 헬렌을 눈, 귀, 코, 목에 관련한 전문가인 제이 줄리온 치솜을 찾아 조언을 얻기 위해 볼티모어로 보낸다. 치솜은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일을 하고 있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과 그녀의 가족을 연결시켜준다. 벨은 펄긴스 시각장애 학교에 연락해보라고 조언하였고 그 학교의 교장선생인 마이클 아나가노스는 시력 감퇴가 있는 20살의 학교 졸업생 앤 설리번에게 헬렌의 가정교사가 되는 것을 제안하다. 이 일은 곧 49년간 이어지는 인연의 시작점이 된다. 1887년 8세 3월에 설리번은 헬렌의 집에 도착하여 헬렌을 가르치기 시작하라. 그녀는 단어 스펠링을 그녀의 손에 적어주는 식으로 그녀가 헬렌에게 선물로 가져온 인형의 스펠링으로 처음 시작하다. 설리번은 헬렌을 물 펌프로 데려가 헬렌의 손을 펌프 주둥이 아래에 두었다. 시원한 물이 한 손으로 튀어나오자 설리번은 다른 손에 물이라는 단어를 천천히 느리게 썼다. 그 순간 헬렌은 물이 시원한 물질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렇게 헬렌은 설리번과 세상의 다른 흔한 사물들을 익히는데 시간을 쏟는다. 1888년 9세 5월 초 홉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등록하다. 1894년 15세 헬런 켈러와 앤 설리번이 라이트 휴머슨 청각장애 학교와 호레스만 청각장애 학교를 다니기 위해 뉴욕으로 이사하다. 1896년 17세 매사추세츠로 돌아가서 케임브리지 여학교를 다니다. 1900년 21세 헬렌은 하버드 대학교 부속 여자 대학교였던 레드클리프 대학교 입학을 허가받다. 마크 트웨이는 19세기의 가장 흥미로운 두 인물은 나폴레옹과 헬렌 켈러입니다. 라고 말했다. 1904년 25세 레드클리프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최초로 학사 학위를 받은 시청각 장애인이 되다. 그녀는 독일어를 비롯해 5개의 언어를 구사하다. 1909년 30세 작가로서의 저술 활동은 물론 여성 참정권, 인종차별 반대, 장애인 복지, 노동자 보호운동 등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다. 1912년 33세 미국 대선에서 유진 뎁스가 패배하자 이후 사회당의 소위 개량주의 노선을 비판하면서 전투적 노동자 단체인 IWW 세계산업노동자동맹에 가입하다. 이런 그녀의 행보 때문인지 한동안은 FBI에서 감시당하기도 한다. 서프로제트라는 여성 참정권 운동에 참여하며 고통을 감수하며 싸우지 않는 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로 투쟁을 강조하다. 1914년 35세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에 선전포고하자 이를 비판하다. 동반자인 앤 설리번의 건강이
1914년경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하다. 그래서 시청각 장애인에 관한 경험이 없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젊은 여성인 폴리 톰슨이 고용되다. 그녀는 비서처럼 일할 만큼 발전했고 결국에는 헬렌 켈러의 평생 동반자로 남게 되다. 1915년 36세 조지 캐슬러와 헬렌 켈러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를 설립하다. 1920년 41세 미국 자유인권협회의 설립을 돕다. 1924년 45세 이때부터 세계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강연하다. 1937년 일제강점기 시절 한반도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서울에서 강의를 마치고 평양으로 향하는 기차가 개성에 잠시 정차했을 때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강연을 했다고 한다. 대구도 방문했으며 그리고 이후 한국전쟁 때도 방한한 적이 있다. 1936년 57세 동반자 앤 설리번이 사망하다. 폴리 톰슨과 코네티컷으로 이사하다. 1957년 78세 폴리 톰슨이 다시는 회복하지 못하는 발작을 일으키다. 1960년 81세 폴리 톰슨이 뇌졸중으로 사망하다. 폴리 톰슨을 치료하기 위해 데려온 간호사인 위니 코베리는 톰슨의 죽음 이후로도 헬렌의 집에 남아서 그녀의 남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다. 1964년 85세 대통령인 린든 존슨은 헬렌 켈러에게 가장 높은 두 개의 훈장 중 하나인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다. 1965년 86세 뉴욕 세계 박람회에서 미국 여성 명예의 전당에 뽑히다. 미국 시각장애인 재단의 기부 활성화를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하고 말년을 미국 명인재단에 자금을 제공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다. 1968년 89세 6월 1일에 코네티컷 웨스트포드의 아컨 리지에 위치한 그녀의 집에서 세상을 떠나다. 장례식은 워싱턴 DC에 위치한 성공회 대성당인 워싱턴 국립대성당에서 행해졌으며 유해는 영원한 동료이자 선생이었던 앤 설리번과 폴리 톰슨의 옆에 놓였다. 헬렌 켈러의 주요 활동 어릴 적 일만 널리 알려지고 정작 성인이 된 이후 활동들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편이다. 이는 당시 심하게 반사회주의적인 미국 분위기 때문인 영향이 크며 역경을 이겨낸 삶의 전반기만 나오고 사회주의 활동을 한 중반기 이후는 그저 복지활동, 장애인 인권운동을 했다는 말만 남기고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대부분 생략하는 게 보통이다. 실제 헬렌 켈러의 위인전 대다수가 설리번 선생과 함께한 어린 시절이 내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심한 경우 100페이지가 넘는 위인전에서 대학 졸업 이후의 활동을 한두 줄로 때운 경우도 있다. 헬렌 켈러라고 하면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 여성으로 생각하지만 역사 속의 헬렌은 사회운동을 실천한 사회주의 지식인이었다. 인권운동 헬렌 켈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이자 연설가다. 그녀는 불리한 신체 조건 등 많은 장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지지 및 옹호로 많이 기억된다. 그녀는 여성 참정권론자이자 평화주의자,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의 반대자였으며 또한 급진적인 사회주의자의 여성 피임 지원자였다. 사회주의 운동 헬렌 켈러는 29세 때인 1909년 미국 사회당에 입당하였으며 공개서한 나는 어떻게 사회주의자가 되었나 발표와 방송 출연을 통해
자본주의를 비판했다. 하지만 헬렌 켈러의 사회주의 운동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바로 자신이 당원으로 활동한 미국 사회당의 분열을 막지 못한 것이다. 당시 미국 사회당은 1913년 1월 11만 당원 중 2만 명이 빌 헤이워드 집행위원에 대한 제명 조치에 반발, 탈당할 정도로 엄청난 내분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해 헬렌 켈러는 일체하여 민중의 편을 들어야 할 사회당이 두 파벌로 갈라져 서로 비열한 싸움을 벌인다고 비판했지만 결국 내분을 막지 못했다. 헬렌 켈러는 1909년부터 1921년까지 노동계급의 지원자들에게 투사하였다. 그녀는 미국 사회당의 대통령 후보자인 유진 뎁스의 모든 대통령 선거 운동들을 지원하였다. 미국의 도덕주의 비판과 민주운동.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독일에 선전포고한다 라고 선언하자 수많은 흑인을 학살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지배자는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며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도덕주의가 얼마나 표리부동한지를 신랄하게 비판할 정도로 미국 사회의 문제점을 직설적으로 고발했으며 여성 참정권 운동, 사형 폐지 운동, 아동 운동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실천했다. 그녀의 이런 활발한 사회 참여에 대해 보수주의 언론들은 헬렌 켈러가 누군가에게 조종당한다 라며 비난했는데 이에 헬렌은 나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공장, 빈민가에도 방문했다. 볼 수 없을지라도 냄새는 맡을 수 있었다 라며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회 참여를 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노동운동. 헬렌 켈러는 1912년에 세계 산업노동자 단체 IWW에 가입했으며 의회 사회주의는 정치의 수렁에 빠지고 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1916년과 1918년 사이에 IWW를 위한 글을 썼다. 내가 왜 IWW가 되었나 라는 글에서 헬렌 켈러는 그녀의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걱정으로부터 나오는 실천적인 행동의 동기를 설명하였다. 저는 시각장애인들의 상태를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시각장애를 인간의 제어를 벗어난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대개 고용주들의 탐욕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노동 환경이 존재하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악은 그것의 일정 부분 기여했습니다. 저는 가난이 여성들을 계속 장님인 상태로 끝나는 수치스러운 삶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수 언론들의 인신공격. 헬렌 켈러와 친구였던 마크 트웨이는 20세기 초반에는 급진적인 인물들로 생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정치적 안목은 잊혀지거나 그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으로 덮어졌다. 헬렌 켈러의 영리함을 칭찬하던 이들이 헬렌 켈러가 사회주의자임을 알면서부터는 신체적인 장애로 시선을 옮김으로써 인신공격을 하였다. 이러한 비난에 대한 그녀의 답변들이다. 몇 달 동안 내 이름과 사회주의가 신문에 같이 올라왔다. 한 친구는 내가 야구, 루즈벨트 대통령, 뉴욕 경찰 스캔들 기사와 함께 일면을 장식했다고 말해줬다. 악평도 이익이 될 수 있다. 내 활동을 기록하는 신문이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기사에 자주 쓴다면 난 기쁘게 받아들일 것이다. 왜 그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가를 묻는다면 그 답은 사회의 토대가 개인주의 그리고 정복과 착취 기조 위에 놓여 전체의 행복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잘못된 기본 원리 위에 지어진 사회의 구조는 모든 인간들의 발전, 심지어 가장 유능한 이들의 발전마저 지체시키는데, 이는 인간의 에너지를 쓸모없는 곳으로 돌려 그 성정을 쉽게 타락시키기 때문이다. 어떤 이들은 나를 자신들의 선동 수단으로 만든 파렴치한 인간들의 손에 놀아난다고 있다고 상상의 나래를 펴며 서글퍼한다. 이제 나는 그들의 동정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나는 내가 뭘 말하는지 아주 잘 알고 있다. 지필. 가장 오래된 지필 활동 중 하나는 그녀가 11살 때 작업한 서리왕이다. 이 작품은 마가렛 캔비의 서리 요정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조사는 헬렌 켈러가 잠복기억 같은 경험이 있었다고 폭로하였다. 캔비의 이야기를 읽고서 잊어버렸으나 무의식적인 기억 속에 남았다는 이야기이다. 22살에는 헬렌 켈러가 그녀의 자서전 내 삶의 이야기를 앤 설리번과 설리번의 남편 존 메이시와 함께 출간하였다. 이 자서전은 그녀가 21살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담았고, 그녀가 대학생활을 하면서 썼다고 한다. 그녀가 어떻게 세계를 느끼는지 깨닫게 해주는 내가 사는 세계를 1908년에 집필하였다. 어둠의 바깥이라는 사회주의에 대해 쓴 에세이 시리즈는 1913년에 출판되었다. 그녀의 영적인 자서전인 나의 종교는 1927년에 출판되었고, 내 어둠 속의 빛과 같이 다시 이슈가 되었다. 이 자서전은 논란이 많은 신비주의 신학자인 에마누엘 스베덴부르의 가르침을 지지한다. 그는 최후의 심판과 예수의 부활의 종교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그것에는 스데벤 보리아니즘이라고 이름이 붙기도 한다. 헬렌 켈러는 총 12개의 책을 출판하였고 많은 기사를 썼다. 헬렌 켈러의 어록.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고개 숙이지 마십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면으로 바라보십시오. 나는 나의 역경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나는 역경 때문에 나 자신, 나의 일,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것은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다. 단지 가슴으로만 느낄 수 있다. 인간의 성격은 편안한 생활 속에서는 발전할 수 없다. 시련과 고생을 통해서 인간의 정신은 단련되고, 또한 어떤 일을 똑똑히 판단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며 더욱 큰 야망을 품고 그것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희망은 인간을 성공으로 인도하는 신앙이다. 희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도 없다.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 비관론자치고 별의 비밀을 발견하고 미지의 땅을 항해하며 인간 정신의 새 지평을 연 사람은 없었다.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앞은 볼 수 있으나 비전이 없는 것이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작습니다.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비록 고통으로 가득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는 힘도 가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가져오는 것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있는 삶의 목적을 위해 충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의 사후 명예. 1999년에는 갤럽이 선정한 20세기에서 가장 널리 존경받는 인물 18인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되다. 2003년 엘라바마주는 주를 상징하는 미국 쿼터 주화에 헬렌 켈러를 그려 넣었다. 엘라바마 셰필드에 있는 헬렌 켈러 병원은 엘라바마주가 헬렌으로부터 기증받은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딴 거리가 있는 도시는 스페인의 헤타페와 이스라엘의 로드가 있다. 인도 마이소르에 있는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유치원은 설립자에 의해 헬렌 켈러의 이름을 따게 되었다. 헬렌 켈러의 동색 동상이 미국 조각 수집관 내 1908년 자베르 커리의 엘라바마주 동상 대신으로 추가되었다. 이 동상은 미국 국회의사당 방문객 센터에 전시되어 있으며 수중 펌프 앞에 서 있는 7살의 헬렌 켈러를 담아냈다. 이 동상은 그녀가 물이라는 단어를 앤 설리번이 그녀의 손에 써가면서 처음으로 이해했을 때의 중요한 순간을 담고 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글은 일반 글자와 점자로 쓰여 있다.